계속해서 뉴스 파헤치기 이어갑니다. 얼마 전 광주 한 야산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 고등학생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충북에서도 이와 관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거나 이를 계획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뉴스 파헤치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오늘 뉴스 파헤치기 소식 참 엄중하고도 무거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얼마 전 광주의 한 야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움을 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9일 날 광주 광산구 인근 야산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발견 당시 A군의 신체 외상에 어떤 외상이 없어가지고 경찰에서는 네. 일단 잠정적으로 혼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A군이 학교 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네. 발견이 됐어요. 결국 이제 그 주변 학부모의 제보를 받아서 네. 그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개인적인 어떤 자살이 아니라 결국은 네. 학폭으로 인해서 그 시달림을 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경찰에서 그 동영상을 보고서 수사에 착수를 해서 그 동급생 해당 학교의 동급생을 상대로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뭐 자칫 동영상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 자살로 끝났을 법한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이 숨진 학생을 가해했던 가해 학생이요, 이 장례식 날에 고인의 운구를 직접 맡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맞아요.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인가요? 맡을 뻔했던 걸로 저는 확인이 됐어요. 운구라는 건 보통 사망한 사람의 가장 지인,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통 맡게 되는데요. 맞아요. 발인 전날이었습니다. 네. 그 A군의 부모에게 A군의 친구의 학부모가 찾아와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그 동영상에는 그 운구를 맡기로 했던 그 가해 학생이 네. 이 A군에게 몹쓸 짓을 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는데요. 괴롭히는 영상을 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은 약 1년 전에 촬영된 영상이었는데 가해 학생이 A군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르는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A군이 정신을 잃게 되자 이 가해 학생이 치아를 드러내면서 네. 밝게 환하게 또 웃어요. 그런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럼요. 이게 실신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정신을 잃는다는 거고 그럼요. 이게 법적인 의미로 가면 상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이게 장난의 도를 완전히 넘어선 행위거든요. 이게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기절놀이라고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네. 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왜 놀이가 되는지 저는 잘 말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네. 기가 찰 노릇인데요. 근데 그 동영상 주변에 그러니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 네.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말린 학생이 없었군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남긴 유서를 보게 되면 몇몇 친구들한테 고마움을 남기는 글을 남겼는데 뭐냐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말려줘서 고마워, 고맙다 이런 의사를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어떤 지지를 해줬던 친구도 있었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동영상 장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네. 얼마나 모욕감과 좌절감과 그렇죠.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학교를 다닐 수가 있을까?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으로 점점 몰아갔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은 유족 측에서는 내 자녀가 지속적인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동영상을 경찰에 제보해서 결국 수사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이 동영상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만 들어도 참 너무 끔찍한 영상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요. 이 영상이 1년여 전에 찍었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괴롭힘이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속이 됐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 피해 학생 얼마나 그동안 괴롭고 끔찍했을지 그 심정이 참 이루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 A군과 관련해서 수사가 좀 엄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북에서도 이런 비슷한 학교폭력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네. 지난 5월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두 여학생의 가해자는 다름 아닌 그 한 여학생의 네. 의붓 아버지였는데요. 맞아요. 두 여학생이 숨질 때까지 그 의붓 아버지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다가 숨진 이후에 결국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맞아요. 너무나 안타까웠죠. 네. 결국 이 학생들은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세 차례에 걸쳐 계속 기각되는 그 과정에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네. 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9월에도요. 네. 충북 제천시의 한 4층 상가 옥상에서 여고생이 목숨을 던져 몸을 던져서 결국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특히 개학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B 양의 그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동급생들과 선배들부터 집단 괴롭힘, 네.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증거가 발견이 돼가지고 결국 수사까지 이뤄진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이와 같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맞아요. 충북에서도 결코 네. 남일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즘 참 이렇게 이런 소식을 접하면요, 아이들 같지 않게 참 범죄라든지 이런 폭력의 수위가 성인 못지않게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면서 좀 청소년 관련 법도 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좀 많이 해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도내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역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 2021 자살 예방 백서가 최근에 발간이 됐는데요. 네. 2019년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자살자는 총 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따져보면 9.8%에 해당하는데요. 10%에 가깝네요. 예. 근데 전국 평균이 9.9%인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뭐 근소한 평균적인 네. 수치라고 볼 수는 있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이 지금 5.9%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청소년 자살자는 2018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는 네. 좀 감소했긴 했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거나 또는 계획했던 그런 청소년 숫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 피해 학생들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는 시도까지 했다가 참 목숨이 경중에 달린 일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와 같이 계획에만 즉 생각만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도를 했던 자살 네. 시도를 했던 청소년들의 어떤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매우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특히 충북은요. 네. 2016년에는 전국 대비 2위에 속했고요. 2017년에는 전국 1위, 2019년에는 전국 3위, 거의 매우 높은 수치에 그렇게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충북 도내에 이런 청소년들의 자살률 문제, 학교 폭력 문제 어느 정도 순위를 차지하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그 전국 표본학교 800곳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도내 청소년 자살 생각률이 약 17% 정도로 나왔는데요. 자살을 생각해본 비율인 예. 거죠. 근데 이 수치는 전국과 서울에 이어서 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일 많은 수치입니다. 아, 그리고 충북은 2015년과 2016년에도 청소년 자살 생각률 부분에서 2년 연속 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아, 그 지자체에 해당됐었는데요. 네. 성별 기준으로 또 따져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청소년 시기가 참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다 보니까 작은 일들에도 유독 더 상처를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좀 청소년들의 특징을 맞춰서 좀 어른들, 학교 뭐 위원회 측에서도 좀 더 폭넓은 시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 관련해서 뭐 대안이라든지 방식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청소년의 어떤 자살 문제에 대해서 대책,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원인과 관련해서는 뭐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다 다양하게 얘기를 내놓고 있고요. 네. 그 어떤 전문가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통계를 가지고서 청소년들의 자살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규명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어떤 네. 일률적인 방법만 갖다 놓고서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걸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어떤 자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나올 때마다 사후 약방문처럼 네. 사후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일회성 그렇죠. 그때만 그 방법을 내놓고 이후에는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되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 맞아요. 이렇게 땜질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자살과 관련해서 잘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 저도 역시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모든 대책들이 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상담이나 치유나 예방하는 이런 대책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이 학생들을 사실
가장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가정이고 그렇죠. 가정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중심은 부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아이가 어떤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제스처를 할 때, 어떤 몸짓을 할 때, 아, 저게 지금 위험 신호구나. 이걸 캐치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정기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책을 보고 이렇게 아동과 관련된 교육 책을 보긴 합니다만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게 나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수 있구나. 이런 표현이 아이들에겐 좀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이구나. 오히려 배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점들을 많이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좀 이렇게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 특히 저도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한 지 꽤 오래됐는데 네. 저희 때 학교 다닐 때 어떤 문화랑 요즘 아이들의 문화가 많이 다르거든요. 아니다. 저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요즘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문화에 맞게 어떤 식으로 부모가 상담을 해줘야 되고 접근해야 되고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 관계성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그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부모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좀 신경 좀 쓰시고 좋은 부모님이 있는가 반면에 네. 가정의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런 경우는 저는 학교가 좀 책임을 지고 이런 친구들 좀 보호를 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학교나 지자체에서 이런 친구들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도내 학교 자살 위기 경보 시스템 주의 단계를 지금 발령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위클래스, 교육지원청 위센터, 교육청 마음건강진신센터로 이어지는 위기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성폭력 신고 의무자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서 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매뉴얼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홍보하고 계획하는 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돼서 더 이상 이런 좀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없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처럼 충북 도내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참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파헤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